결국 지인이 내 DB 고객인 거고 남한테는 DB 고객인 거고 그리고 내 DB 고객이 누군가의 지인인 거거든요. 그럼 고객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DB 고객을 사람의 인연으로 보고 분류를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를 모신다 시간인데요.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이게 혜성처럼 어디서 나타나신 분이 거의 이 강의계를 좀 쓸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소문이 되게 멀리까지 났어요. 예,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부산 이렇게 멀리까지 나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한번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설계사로 보험을 시작을 했고요. 본부 교육 매니저 통해서 메리츠화재 지점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삼성화재에서 DB를 주로 하는 TM센터장 관리하다가 고객들에게 내가 가입하는 보험을 내가 할 수 있는 보험만 권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보험을 좀 컨설팅 해주고 싶어서 GA로 2012년부터 발을 디뎌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객들 현장 관리를 통해서 FC님들을 만날 수 있는 강의와 본부 영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 통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강의가 일단 너무 짜임새가 되게 잘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도움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강의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강의 경력이 혹시 몇 년 되셨죠? 저는 강의 경력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강의 경력은 좀 네, 되죠. 15년이니까 완전히 베테랑이네요. 네. 저 3년 됐는데 완전 애기네요. 아니,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셔서.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이 보면 DB를 잘 활용하는 거를 저기 포인트로 잡은 게 맞으시죠? 네, DB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DB를. 네. 이게 이제 영업 방식이 DB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인 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소개 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DB를 선택해가지고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재계 DB라는 개념은 우리 팀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계사님들이 생각하는 DB는 뭐 구매를 해서 쓰는 DB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는 걸 DB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DB는 고객입니다. 그냥 고객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인도 DB의 한 영역이고요. 지인의 소개, DB의 소개도 DB의 영역인 거고 마찬가지로 제3자 동의받은 DB도 영역인 거고 아웃바운드 홈쇼핑 방송 DB 그리고 인하우스 DB 뭐 병원 마케팅 DB 도립 개척 DB 이게 모든 게 다 전 DB라고 보는데 제가 DB를 조금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 지인은 사실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신뢰가 형성이 돼 있고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세스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좀 프로세스가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약의 성공률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인을 뺀 나머지 시장은 나라는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계약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DB라는 기준에서는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성공 체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DB라는 부분을 좀 붙이게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제가 지인을 영업을 하시는 조직을 가거나 혹은 그분들 교육을 하시거나 혹은 최근에 하고 있는 기계학기나 수급미관 DB 영업 프로세스를 하는 것도 기본은 어쨌든 현재는 지금 지인 시장이 기존에는 하라 하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인 시장에서 대면에서 하시던 분들이 포기를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걸 찾을 때 DB를 온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을 해서 지인 시장을 통해서 한다면 결국 지인이 내 DB 고객인 거고 남한테는 DB 고객인 거고 그리고 내 DB 고객이 누군가의 지인인 거거든요. 그럼 고객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접근 프로세스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접근 프로세스를 종류별로 좀 풀어주고 그 기본 프로세스는 본인들이 잘만 갖추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영업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DB 영업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사님 말씀하신 DB가 흔히 DB 그러면 구매해서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모든 고객을 그냥 DB라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DB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아무래도 좀 많이 네. 들어보시는 건 네, 맞긴 네, 한데 그러니까 DB를 잘하려고 강의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은 원래 맞아요. 기고객이나 네, 뭐 네, 네. 지인한테 네, 맞아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네, 네, 제가 네,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네, 있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인 시장을 하시던 조직도 법인 대표님들이 제가 이제 DB를 좀 써보려고 한다. 네, 그래서 네. 와서 강의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오면 DB를 더 구매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인 시장에서 계약이 더 많이 나온다고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개념인 거지 DB의 종류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제가 기준했을 때 세상에 나쁜 DB는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풀어가다가 보니까 팀장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좀 하는 게 있는데 네. 나쁜 고객은 없다. 서툰 네, 설계사만 있을 때. 맞아요. 네, 우리가 좀 서툰 거를 네. 좀 인정을 하고 맞아요. 네, 고객 탓을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네네네. 어디 좋은 고객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좋게 좀 만들어야죠. 맞아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설계사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고객도 대부분 뭐 네네. 그런 성향이다 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걸 갖춰놓으면 고객도 거기 잘 따라온다. 맞아요. 이 뜻인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저는 사실 TM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전 DB를 거의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TM이 뭐 깨질 일이 없는데 제가 강사님 TM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은 고객은 뭐 언제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막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느냐 그냥 내 거 그냥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은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안 되면 네. 막 아이고 이거 안 되나 보다. 네. 그래서 뭐 취소해 드릴까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그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DB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는 네. 대부분 팀장님들은 DB를 전화를 하는 순간서부터 계약을 할 사람을 찾으면서 전화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약간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거절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전화를 거절당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을 할 수 있는 DB가 날아갔다라는 이게 확 오면서 멘탈이 금방 바로 무너져버리는 꺾여버려요. 거죠. 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팀장님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게끔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끌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만날 방법을 고민을 하면 전화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사람을 찾을 생각으로 전화를 하시니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사실 계약할 사람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이 사람이 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걸 당연시 여기시고 전화를 하시니까 준비는 안 한 상태에서 마음만 급하신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TA는 제일 좋은 타고난 성향이 있으시든지 그게 없으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크립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스크립트대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때로는 기계처럼 전화하는 게 필요해요. 네, 너무 많은 감정과 너무 많은 판단과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면 오히려 TA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영혼 없이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공감을 담아서 톤과 마음은 담되 내가 이제 진행하는 이 부분은 내 나름대로 기계처럼 말 그대로 이 고객은 여기서 끊어져, 이 고객은 여기서 끊어져. 그러던 저러던 나는 클로징까지 가리라 라는 기준으로 가다가 보면 고객들이 이제 달아나기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달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달아났으니까 내 돈 10만 원짜리가 날아가 이 고객이 나를 거절했어 막 이런 것에 멘탈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실 거저오라고 할 수 있는 8, 9번째, 10번째 고객을 놓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사실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 기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법이나 스크립트가 기계식이 아니라 내가 진행하는 1부터 끝까지가 똑같은 프로세스로 난 진행을 하되 어떤 고객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어떤 고객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공감을 해가면서 분류를 해가는 작업인 거지 그게 어떤 똑같은 응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대신 이제 이게 기계처럼 내가 1부터 Z까지 끝낸다라는 프로세스적 흐름이 있으면 멘탈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났을 때도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만났을 때도 뭐 또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렇죠. 안 하기도 하려고 하고 네네. 그것도 역시 내 프로세스대로 그냥 대로 나가면 진행을 하죠.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기준했을 때 많은 기준에서는 DB는 고객이 이제 저희는 대부분 DB라는 개념을 계약을 할 사람 안 할 사람의 어떤 상품 형태의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DB 고객을 사람의 인연으로 보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도저히 내가 인연을 앞으로 못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버려지는 거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누구는 AP에서 끝나고 누구는 T에서 끝나고 누구는 클로징에서 끝나고 누구는 PT에서 끝나고 누구는 소위까지 가고 누구는 충성고객이 되는 어떤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나한테 계약을 한 사람, 계약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계약을 안 했으니 미운 사람, 버려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계약을 했으니 좋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진 않아요. 즉 분류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면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내용이고 네. 아는 내용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마음도 차분하게 해야 네, 되고 네, 네. 뭐 이렇게 멘탈도 강한 상태에서 말해야 네. 되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네. 멘탈이 되게 강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던데요. 네. 저보다 아마 답은 대표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 멘탈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내가 잘 잡혀 있으면 이 고객과의 단계가 어딘가라는 게 점검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그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라는 건 자신감이 있어서 끌고 가지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없으면 고객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고객이 나랑 상담을 잘 받아주고 내 말을 잘 받아주면 아, 이 사람은 계약까지 가겠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반하는 반론이 자꾸 나온다거나 이러면 아, 이 사람은 내가 계약 못하겠는데 라는 형태가 돼버려서 프로세스를 내가 접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팀장님들이 보통 보면 멘탈이 강하시고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팀장님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어떤 프로세스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으시거든요. 그 안에 멘탈과 프로세스가 같이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공통점들을 다 베이스를 들어보면 본인들만의 영업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를 통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하면 무조건 계약이 돼요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프로세스 강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그 설계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는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프로세스 다 누구나 있다. 아예 프로세스가 없는 설계사는 없다. 단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인들의 어떤 일부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찾으면 그러면 세일즈 성공하는 건 갑자기 한순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어떤 프로세스가 좀 부족한가를 아는 게 먼저고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워가면서 본인이 조금 성장에 목표만 좀 잡아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세일즈에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본인들이 알고 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화를 했다는 팀장님들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혹은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 획기적이에요 라는 처음 듣는 신정보는 없지만 내가 무엇을 놓쳤나 이거를 조금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피드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나셨던 팀장님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9분 이상들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답은 다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첨언을 하자면 저도 영업인들은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현실은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까를 되게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루틴을 계속 지켜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네, 전화를 네, 하고 네. 뭐 10명을 만나고 전화를 10통 하고 뭐 한 달 뒤에 고객이랑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네. 딱 있어. 그냥 그것만 지키면 멘탈이 뭐 거의 그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갭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네,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말씀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콜 할 때나 뭐 고객 만날 때나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깨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네, 네.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네, 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프로세스대로 그냥 그렇죠, 가면 그렇죠. 예, 맞아요. 어떻게든 결과는 네, 나온다. 네, 맞아요. 왜냐면 프로세스라는 게 중간에 끊기면 결과는 뒤에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고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적당히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 프로세스대로 하면 계약이 남든 사람이 남든 둘 중에 하나 남아요. 근데 프로세스대로 못하고 고객이 거절한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계약도 안 남고 사람도 안 남고 멘탈만 나가는 거죠. 아, 이거 좋은 말이네. 네. 사람이 남으면 네네. 오늘 계약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는 네네네네. 거고 우리 어차피 계속 일할 건데. 그렇죠. 야, 네. 이게 진리인데요. 뭐 이것만 알면 나머지 필요 없는데. 네, 이제 거기다 네.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저는 코칭할 때도 저희 팀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신입을 뺀 나머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 걸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 중에 본인들 거에서 한두 가지만 살짝 피드백을 조금 해드리면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1년만 지나면 사람이 자기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절대 저는 사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주의라서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하던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와 동기를 찾아주는 거죠. 그 원인을 같이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지 제가 그 사람이 어떤 하고 있는 걸 확 바꿔가지고 이 사람 잘하니까 이 사람 쫓아 저 사람 잘하니까 저 사람 쫓아가 전 영업의 성공 비결이라 보기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던 이때까지 해오고 있던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더 성장할 수 있나 이거를 봐주는 게 저는 성공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 프로세스의 끝은 그래도 클로징이잖아요. 그쵸. 예, 클로징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안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클로징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매출이 좀 높으신 분의 제안은 좀 못해도 클로징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매출이 높겠죠. 맞아요. 제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일은 되게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부분인데 전 제가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안을 잘한다는 부분은 방법과 고객들에게 이런 거죠. 고객에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방법과 이건 잘 알려주는데 클로징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자신감이죠. 보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은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인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은 보험이 별로 없으면서 남들 보고 보험 들으라고 그러면 드냐? 야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이 사람은 니즈도 있고 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보험이 확률이고 통계고 진리고 다 떠나서 정말 보험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클로징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보험이 좋다는 게? 다른 건 모르겠고 야 보험 없으면 되냐? 보험 있어야지. 야 보험도 하나 안 들고 뭐 있어? 라고 몰아줄 수 있는 이 클로징은 니즈거든요. 필요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신 분들이 있죠. 생명력이 빠지신 거죠. 근데 대신 이분들은 좀 부족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것만 있어도 됐기 때문에 대면 시장이 이게 먹혔죠. 근데 이제 고객들은 알겠어. 보험이 필요한지도 알겠고 네가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앞에가 필요한 거죠. 요즘의 고객들은 이 앞에가 필요하고 이게 충족이 돼야 너가 말한 이것까지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거고 그래서 클로징이 잘 됐던 팀장님들은 이 고객들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뭐 어떤 건데 라고 풀어줄 수 있는 하우라고 생각되는 이 영역을 좀 엮어주면 클로징이 더 빛을 발하실 거고요. 원래 자기가 제안서 잘 짜시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말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봤을 때 나는 진짜 보험이 곧 죽으라고 진짜 있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보험들 중에서도 나는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나 라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좀 점검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클로징은 확실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클로징은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확실히 이제 이거에 대한 제안서를 다 줘서 고객이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면 되니? 네가 하라고 하면 할게. 제안서를 잘 짜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객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면 될까라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책임감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고객에게 빵빵하게 밀어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험에 대한 확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잘 짜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에 대한 확신을 피드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보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얘를 좀 어떻게 니즈를 일으켜가지고 이 확신을 전달을 할까 이제 이거는 PT라든지 그 다음에 제안서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점검이 좀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 프로세스가 갖춰진 분들은 이 흐름을 타고 오시죠. PT 제안서를 통해서 내가 이 확신을 불어넣어서 너 이거 하는 게 맞아. 정말 이게 필요해. 야 이거면 내가 봤을 때 너한테 정말 적합해.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안서를 잘 짜시는 분들 보면 본인들이 제안서를 짜다가 이 고객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괜찮겠다는 무조건 100% 계약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제안서를 짜다가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굳이 보험을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제안서를 너무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하라면 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내용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네요. 마인드, 멘탈, 심리 그쵸. 요게 맞아요. 또 같이 또 가요. 공존을 해야지만 네, 이런 네. 프로세스대로 그쵸, 또 그쵸. 되고 네. 그러네요. 네. 이 질문이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네. 보험 설계사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신규로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저희한테도 네, 네. 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시작하지 않으신 얼마 안 되신 분들 네. 강사님이 사실은 좀 유경력자 위주로 좀 그 네. 강의가 좀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완전 신인 상태에서도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 프로세스는 신입분들이 훨씬 아 오히려요? 네, 네. 훨씬 체득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오히려? 네네. 근데 이제 영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본인 영업에 대한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세스를 아무리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거 변화하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영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서 성장 변화하는 거를 스스로에게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려요. 스스로에게 조금 나도 내 스스로가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변화의 체감이 최소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겠구나. 업력이 길수록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신입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세스를 정료화시켜서 오히려 그분들이 체득화시켜서 훨씬 더 성장을 빨리게 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신입분들이 프로세스는 훨씬 더 맞아요. 아, 네. 저는 혹시 답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네. 예. 야 오늘 와 네. 우리 김미영 강사님이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막힘없이 머뭇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너무 지금 잘하시지 않아요? 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바로 말해야 돼요. 이렇게 머뭇 거리면은 거기서 점수가 많이 깎이거든요. 저 이렇게 하다가 확 깎여버려요. 아는 거 나왔다는 듯이 뭐 심지어 거절도 거절할 줄 알았다는 듯이 또 내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황하게 좀 티가 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러면은 이 타이밍상 이 그러니까 신뢰도 타이밍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타이밍상 네. 이 신뢰를 좀 얻는 타이밍 좀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첨언을 드렸고 오늘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강의를 그냥 원래 이게 한 10시간 다음에 한 그 정도 강의인데 후다닥 키포인트만 그냥 바로 딱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김미영 강사님 강의를 그래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영업인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험 영업인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그다음에 강의 현장에서 이 주시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이 최고에서 나올 수 없는 에너지. 가수로 치면 한 이선희 정도? 이선희 정도 같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좀 볼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네. 걸로 할 거예요. 우리 김명 강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